부산에서 2주를 보냈다. 온전히 혼자가 되고 보니 내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과식하는 습관, 약속이 없으면 일만 하는 습관, 콘텐츠 중독, 불면, 무기력. 집을 벗어나니 나의 일상은 손쉽게 무너졌다. 단단하게 뿌리내렸다 생각했던 내 삶은 알고 보니 무척 연약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마냥 불행하진 않았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문제없이 처리했다. 맛있는 것들을 잘 먹었다. 내가 꼭 해야 한다고 다짐했던 부담스러운 일들도 결국 해냈다. 온전히 쉴 수는 없었지만 쉼을 위한 노력을 해봤다.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나에게 새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먹다 남은 카레랑 반찬이랑 밥이랑 먹다 남은 된장국. 하이킥 보면서 먹을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부산에서 지내다가 이제 다시 서울 저희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부산에서 지내면서 정말 많이 든 생각이 내가 뭘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좀 어떤 목표를 잡으면 폭주하듯이 엄청 빨리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차단되고 좁아지고 생각도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한 3, 4개월에 한 번씩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목표, 원하는 목표가 있긴 한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내 삶은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유지를 잘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에 불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내가 하는 일이나 내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또 사로잡혀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제 삶을 정말 리셋 버튼을 누른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내일부터 좀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차분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렇게 9가지의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적은 리스트는요. 주기적이고 강도 높은 운동으로 삶의 활력 찾기인데요. 저의 친하진 않지만 알고 지내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요즘에 크로스핏에 엄청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영상이나 게시물 같은 걸 크로스핏 관련된 걸 많이 올리고 본인의 몸의 변화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는데 그걸 보는데 약간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질투라는 감정이 귀하잖아요. 별로 질투를 하게 될 일이 많아지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그래서 이렇게 질투를 느끼는 감정이 좀 귀하고 생경하기도 해서 이 감정이 든 이유가 크로스핏 때문이라면 내가 한번 크로스핏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거든요. 부산에서 제가 루틴이 많이 망가졌어요. 달리기도 못했고 수영도 못했다 보니까 몸도 굉장히 소화도 안 되는 기분이 들었고 계속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저의 일상을 많이 망가지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삶에 있어서 운동, 특히 어떤 좀 파워풀한 활력을 주는 운동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운동을 오늘 등록을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쉼을 기획하기라고 적어두었어요. 좀 정말로 내가 온전하게 편안해질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게 일상에서 중요하겠다 싶었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 생각 없이 온전히 빠져서 할 수 있는 일 만들기. 저한테는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정말 피아노를 친다거나 제가 색소폰을 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색소폰을 분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이걸 굳이 하지 않게 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몰입해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피아노를 다시 배워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공부하기, 꾸준히 공부하기 위한 방법 찾기인데요. 저한테는 공부가 너무 중요한 삶의 키워드여서 공부를 하지 않고 점점 뇌가 퇴색되는 것 같은 느낌을 싫어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서까지 공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의 영역들을 그런 시간들을 내가 확보하는 것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인문학 강좌들을 찾아서 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평이나 문학 같은 분야의 인문학 강좌들을 좀 들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유튜브 콘텐츠로도 공부와 관련된, 인풋과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고전 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가려고 하니까 막막하고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 어떤 목표의식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유튜브 콘텐츠로 이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여러분들께도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정보를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의 방식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상보단 책을 가까이 하자 이고요. 제가 요즘 영상물을 너무 많이 봐서 이런 계획을 짰고 여섯 번째로는 기준을 세우고 일하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고민하고 시작하기 인데요. 제가 요즘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일들이 그냥 돈이 된다라는 단순한 이유로만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돈이 되는
일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기준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 달에 한 번은 고민하기. 돈이 된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냥 내가 계속 해오던 일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건 아닌지 같은 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달에 한 번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 콘텐츠를 위한 콘텐츠 만들지 않기인데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영상을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 꼭 올리지 않아도 되는 영상인데 내 생각에 그닥 의미가 있는 영상이 아닌데 그냥 찍어서 올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제 노동력도 노동력이고 이걸 봐준 분들의 시간도 시간이고 여러모로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의미 있는 콘텐츠인가? 그리고 내가 이걸 올리면서 부끄럽지 않은가를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고 올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 좀 진정성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업 유튜버가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계속 유튜버로서 살아가는 생활이 익숙해진다면 제가 다른 제 하고 싶은 도전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 일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영상과 일상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떼어지지 않도록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만드는 일을 너무 일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좀 더 자연스럽게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9번째로는 내가 갖고 싶은 능력을 위해서 핑계 없이 노력하기, 도전하기 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될 텐데 글을 쓰는 일에는 너무 정답이 없다 보니까 외주 업무를 하다 보면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었어요. 좀 추상적인 기술이란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 더 직접적인 기술을 원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영상 편집이라거나 혹은 코딩처럼 명확하게 이게 기술이다. 그래서 내가 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글쓰기가 기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상적인 기술을 갖는다는 게 제 스스로의 그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명확한 그런 기술력을 제가 갖추고 싶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지내면서 생각한 게 제가 아직 쓰고 싶은 소설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사실 소설과 담을 쌓고 지낸 지 거의 1년이 됐거든요.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설로 쓰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부산에서 지내면서 내가 다시 소설을 쓰고 싶은 소재도 생기고 이야기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장편 소설로 정말 멋진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꿈을 다시 갖게 됐거든요. 적어도 한 2년의 긴 시간은 두고 소설을 한 편 완성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도 스킬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의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았어요. 밖에는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밥을 먹고 3시간이나 낮잠을 자버렸어요. 이 자리에 누워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3시간이나 자버렸네요. 얼굴이 팅팅 부었는데 일어나야죠. 크로스핏 등록을 하고 올까 싶어요. 그래서 바로 집 앞에 있기 때문에 크로스핏 짐에 한번 가서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등록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방금 크로스핏 상담을 받고 왔는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세 달에 6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결정은 하지 못하고 내일 아침 6시에 한번 1일 체험을 해보겠다라고 신청을 해놓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뭔가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샤워 시설이나 이런 것도 꽤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상담을 해주신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저처럼 키가 작으신데 엄청 몸이 단단하고 멋진 거예요. 저도 그런 몸을 갖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단단하고 좀 꽉 차 있는 몸 있잖아요. 지방이 많이 없고 근육이 많은 그런 몸을 원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 운동이 잘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내일 체험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